네,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P2P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또 앞에서 배웠던 네트워크 내용들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초입니다. 네트워크는 분산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자원이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활용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물리적 및 논리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자원 활용이 극대화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네트워크는 이제 리소스가 있고 데이터가 서로 이제 자원 활용이 극대화.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럿이 썼을 때 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병렬 처리가 가능해지고 성능의 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복 저장이 가능하므로 데이터 복구가 용이하고 신뢰성이 향상되지만 일관성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컴퓨터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네트워크 활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특히 인터넷상에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죠. 이메일, 파일 전송, 원격 제어, 방송. 인터넷에서 저희가 실제 많은 이메일이나 파일 전송, 원격 제어, 방송, 브로드캐스팅, 유튜브 이런 현재 많은 서비스가 존재하게 되고요. 기초 용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체 있으면 시스템, 인터페이스, 전송 매체, 프로토콜, 네트워크, 인터넷, 인트라넷.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 구성이 전체 시스템, 인터페이스, 전송 매체, 그리고 프로토콜, 규약이죠. 네트워크, 인터넷, 인트라넷. 기초 용어를 또 다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노드, 호스트, 서버, 클라이언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부 규칙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동작하는 대상입니다. 컴퓨터, 자동차,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운영체제 프로세스, 이런 것 자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얘기를 명명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도 완전히 다양하게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터페이스입니다.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접근화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RS20, 232C나 USB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스템과 시스템 연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매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끼리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물리적인 전송 수단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는 전체 물리적인 전송 수단을 보시면 되고요. 프로토콜은 전송 매체를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특정 규칙입니다. 규칙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TCP/IP 프로토콜 그런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칙들이 있고요. 네트워크 기초 용어입니다. 네트워크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교환하는 시스템의 집합을 통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송 매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결된 시스템의 모음들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아파트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컴퓨터 통신망이고요. 전 세계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동작하는 통합 네트워크로 보입니다. 통합 네트워크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인터넷 기술을 운용하는 기업 내 전용 네트워크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각종 정보를 표준화해서 서버를 통해서 공유하는 기업 내 인터넷 안에서 쓰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인트라넷이라 불리고 같이 통합 네트워크가 인터넷이죠. 시스템 구현입니다. 노드,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의 가장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고요. 잠깐만요. 호스트는 컴퓨터 기능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청하는 시스템이고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런 노드,
호스트,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규모에 따른 구분입니다. 네. 그래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는 한 사무실, 한 연구소, 한 건물, 하나의 캠퍼스 정도의 범위에서 적용되는 네트워크로 가깝다는 의미에서 가깝다는 거리 개념보다는 한 조직이 소유하는 인접 지역 내의 통신망을 얘기하고, 맨은 메트로폴리탄 에리어 네트워크이죠. 웬과 랜의 중간 형태로 큰 도시 정도의 범위에서 여러 개의 랜을 케이블로 연결한 네트워크이다. 전송 속도가 웬과 랜의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웬은 광대역 통신망으로서 랜이나 맨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한 나라 또는 몇 개의 나라에 걸쳐서 사용된 네트워크로서 고속 전화선 및 라우터를 사용해서 2개 이상의 랜, 맨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의 구분입니다. 이게 토폴로지에 따라서 나는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버스형이 있어. 버스 토폴로지는 동축 케이블이나 꼬인 케이블 위에 장치들이 직접 연결되는 단선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체 접근 제어 방법은 토큰, 버스나 CSAM에 대한 멀티 액세스 콜리전 딕션 그런 분의 장치기 주로 이용되며 이더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죠. 프린터, 서버 스캐닝, 버스형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린 형태로 닫힌 케이블상에 장치들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체 접근 제어 방법은 토큰링 방식을 사용하며 토큰링이나 FDDI 파이버죠. 예, 광섬유 네트워크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토폴에 따른 구분이고요. 스타형입니다. 비교적 복잡한 네트워크 형태로서 각 장치들이 네트워크 중앙의 허브에 점대점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스타 형태죠. 스타형이고요. 트리형입니다. 트리형은 스타형과 버스형을 결합해 놓은 형태로 허브형이라고 합니다. 트리 있죠. 트리 형태로 되어 있죠. 트리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물, 메시 토폴로지죠. 각각의 사용자 시스템이 임의의 다른 사용자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그물처럼 연결된 형태, 그물형입니다. TCP/IP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예, 인터넷에서 정보를 패킷이라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전달합니다. 그래서 TCP는 정보를 패킷 단위로 나누고 오류 없이 잘 배달되었는지 검사하는 역할이고요. IP는 패킷으로 나눈 정보를 직접 송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쪽에서 직접 송신하는 역할이 IP죠. 그리고 TCP는 정보를 패킷 단위로 나누고 오류 없이 잘 배달되었는지 검사하는 역할에서 이쪽이 IP 프로토콜, 이쪽이 TCP 프로토콜. 그래서 직접 패킷을 나누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TCP가 하고, 그리고 오류 없이 잘 전달 검사하는 역할이고, 실제 나눈 정보를 직접 송신하는 것은 IP. 이런 걸 합쳐서 TCP/IP 통신 프로토콜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CP/IP는 많이 들어봤죠? 네트워크 구성 장비입니다. 예, 라우터라고 해서 인터넷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네트워크들을 연결할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네트워크 A, 네트워크 B인데 컴퓨터 네트워크이죠. 이게 외부로 나가는 다른 네트워크망과 연결하는 장치, 라우터라고 하고요. 허브는 좋은 편이죠. 멀티 컨셉트처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여러 장비를 연결할 때 사용한다. 멀티 컨셉트처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허브고요. 이전에 카드는 개인용 컴퓨터나 서버를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을 할 때 필요한 PC와 네트워크 간의 인터페이스, NIC라고 부르는데 이전에 카드 NIC라고 부릅니다. 브릿지는 두 개의 근거리가 있어요. 랜 여기 B, C가 있죠. A, B, C가 있는데 두 개의 이상의 근거리 통신만 시스템을 이어주는 접속선,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가 다리죠. 다리 연결하는 것처럼 브릿지라고 하고요. 리피터는 디지털 신호를 정형화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 장거리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통신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리피터라고 하고요. 전송 케이블 중간만에 설치해서 그래서 출력 전압을 높여서 하는 것이고,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는 프로토콜이 전혀 다른 네트워크 간 상호 연동해서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신기기. 게이트웨이 주요 기능은 뭐 전송 속도의 차이의 변환, 프로토콜 변환, 주소 변환 이쪽에서 이 서버가 있고 게이트웨이 통해서 네트워크를 가는데 이쪽에는 프로토콜이 이제 변환된다든지 전송 속도라든지 해서 프로토콜이 전혀 다른 네트워크 간을 상호 연동해서 통신하도록 도와주는 기기,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네,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는 네트워크 상에 이제 존재하는 노드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거죠. 유니크하게 하는 부분이고, 주소 종류는 맥 주소라는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에서 링크 빈층에서 사용되고 랜카드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IP 주소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고, 포트 번호는 정송 계층에서 사용되고, TCP와 UDP가 독립적으로 관리, 소켓 주소로 나옵니다. 메일 주소는 메일 스팸 사용합니다. 그래서 맥 주소는 뭐 피지컬 링크 레이어에서 쓰고 있고, IP는 네트워크 계층, 포트 번호는 정송 계층. 그래서 이런 뒤에 이제 OS의 7 레이어에서 매핑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주소 어드레스에 대한 부분인데, 주소 종류가 맥 주소, IP 주소, 포트 번호, 메일 주소가 있죠. 맥 주소는 우체국 간 활용되는 맥 주소면 여기 우체국 간 주소라고 우체국가 간 활용되는 건 예시를 든 것이고요. IP 주소는 이제 편지가 배달되는 걸 예상해 보시면 됩니다. IP 주소는 집 주소가 되죠. 집 주소가 되고, 포트 번호는 수취인이 누구냐, 약간 이거를 편지가 전달되는 거를 약간 이제 비유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IP 주소입니다. IP 버전 4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것은 32비트 크기의 주소 체계입니다. 32비트로 나눠져 있죠. 32비트 주소 체계고, IP 버전 6에서는 이게 더 128비트 주소 체계. 워낙 뭐 IoT라든지 워낙 IP가 훨씬 많이 있어서 IP 버전 6랑 IP 버전 4에서는 이렇게 뭐 21.23.2030있죠. 저기 32비트씩에서 여기가 211점, 223.201.30 IP 주소의 표현이 나와 있고요. 32비트 여기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트가 몇 개씩은 8개씩 나와 있는 거죠. 32비트씩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주소 체계입니다.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서 클래스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C 클래스를 많이 쓰죠. 그래서 클래스 C에서 8비트에서 호스트 256개. 디곰이라는 브랜드는 사실 많이 유명한 브랜드는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음향기기나 조명을 좀 관심이 있다면 디곰에 대해서 알고 계실 수 있지만, 저도 한 2년 같은 년 전에 이런거가 픽셀로드 브랜드를 보고 있었거든요. 생각보다는 가격대의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주소 체계로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소 체계로 있어서 클래스 C에서는 8비트 호스트 256개 포함이 돼서 이제 여기는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T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클래스 C를 많이 쓰죠. 이쪽에서 8비트 호스트 256개 하는 컴퓨터 포함되는 호스트에 대한 클래스가 뭐 A, B, C가 있을 때 요 C 클래스라는 여기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대한 표현하는 것들에 이제 이쪽에서 이게 A 클래스냐 보는 C 클래스는 제일 많이 씁니다. C 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IP 주소 체계에 대한 부분이고, 자, IP 주소인데 라우터의 경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인터넷에서
목적지가 221.23.201.301 패킷이 라우터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 라우터가 네트워크가 1, 2가 있을 때 어디로 갈 거예요? 이렇게 201쪽으로 넘어가겠죠. 이런 이 안에 라우팅 케이블, 그래서 라우터가 경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팅 한다는 게 그 경로를 선택하는 거죠. 경로 선택하는 부분이 라우터라고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IP 주소는 사용자가 기억하기 어렵죠. 그래서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가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의 변환이 됩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 부분이 있고요. 호스트 이름, korea.co.kr이죠. 서비스 요청해서 사이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orea.co.kr에 이렇게 IP 주소 21.23.40.30이네. 그래서 1.223.2030에 서비스 요청하게 되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IP 주소가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가 변환되는 이것들이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 변환이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 이름이 호스트 단체 이름, 단체 종류, 국가 도메인 이렇게 나와 있고 국가 도메인, 요즘은 또 다양한 도메인이 많죠. 단체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SI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해서 OSI 7 계층 이게 정말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리게이션에서 통신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년에 통신 과정을 7개 계층을 나눕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프로토콜과 서비스를 표준화한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트랜스포트 서비스, 어퍼 서비스 레이어로 나와 있는데 피지컬 레이어죠. 비트 스트림에서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그리고 트랜스포트 레이어, 세션 레이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OSI 7 레이어인데 이게 컴퓨터 공학에서 이제 맨날 나오는 문제가 이거 나오죠. 그래서 이 OSI 7 레이어를 맨날 잘 표현하시오. TCP/IP가 어디로 매핑되는지 그리시오. 저도 옛날에 이 수업 들었던 생각이 좀 새록새록 나는데 이렇게 각각 레이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뒤에 좀 나올 텐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피지컬 말 물리적인 영역이죠. 메서드 오브 레프레젠 비트고 데이터 링크에 대한 내용은 플로우 컨트롤, 피지컬 링크에 대한 부분이고 네트워크 레이어는 라우팅, or 스위칭에 대한 부분이고 트랜스퍼는 엔드-투-엔드 에러 컨트롤에 대한 부분 세션 레이어는 어덴티피케이션, 퍼미션, 세션 리스토레이션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전체 인크립션하고 컴프레션 그리고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들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OSI 7 계층은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운용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물리 계층이 나와 있죠. 물리적 링크의 설정을 여기서 보면 이쪽 이메일 좀 보내주세요. 알았어요. 맞게 받으세요. 이렇게 보내서 잘 받았어요라고 하는 중간에 서버에 있을 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물리 계층은 물리적 링크의 설정입니다. 유지 해제를 담당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비트 동기 및 식별, 기능 흐름 제어, 오류 제어 쪽이고 네트워크 계층은 논리적 링크 설정, 패킷 단편화, 라우팅 하는 거고 전송 계층은 메시지 간의 종단 간 연결, 흐름 제어, 오류 제어에 대한 부분이고 세션의 설정, 유지 종류고 전송 데이터의 구문과 의미에 대한 처리를 담당하고 운용 계층은 운용 프로세스의 네트워크 접근 수단 제공.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이 필요해요. 케이블 돼서 모뎀 돼서 라우터 통해서 이쪽에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OSI 7 계층 예어를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서 각각의 헤더가 계속 붙습니다. 이렇게 매핑되는 헤더에 따라서 이쪽이 있으면 보냈는데 에러가 났어요. 다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이제 이쪽에 레이어가 이렇게 레이어로 갔다가 또 레이어로 올라가서 각각 레이어 매핑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물리적 데이터 계층, 네트워크 접속 계층이라고 하는 부분, 뭐 IEEE 802 이더넷이나 이런 네트워크 접속 계층에 대한 표준이 있고, 네트워크 그 계층이죠. 네트워크 접속 계층이 여기에 매핑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뭐 IP가 여기 속합니다. 그래서 IP, ICMP, 뭐 RP, RF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레이어가 여기 있고,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하는 것들이 이제 TCP나 UDP, 전송 계층에 대한 소스가 여기 돼 있고, 운용 계층, 뭐 SMP, 심플 메일이나 FTP나 파일 트랜스퍼 하는 거죠. 운용 계층이 이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약간 이거를 그룹핑 한 겁니다. 이쪽에 네트워크 접속 계층, OS 7 레이어 부분하고 여기서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운용 계층에 대한 매핑을 시켜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셨을 때 이제 받는 이것들이 그냥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거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 여기서 하나 패킷이 이제 하나 패킷에 이렇게 헤더가 붙어요. 어떤 헤더가 붙냐면 여기서 뭐 전송 계층에 대한 헤더가 붙고 계속 보냈을 때 메시지가 있을 때 이게 점점 내려가면서 헤더가 붙고 실제 이것들이 전송이 되고 이 안에서 다시 하나씩 헤더를 해석하면서 올라가는 이렇게 좀 어떤 링크 데이터 계층 프로스펙트 운영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매핑되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좀 이것들이 사실은 이거 하나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일단 네트워크가 이런 레이어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물류 계층에서부터 운영 계층이 있고 이거를 그룹핑하면 네트워크 접속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운영 계층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렇게 처리된다까지를 이제 인지하시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인트라넷과 익스트라넷입니다. 이거는 뭐 이미 약간 뭐 쉬운 내용에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떤 조직 내에 속해져 있는 사설 네트워크, 그러니까 조직의 정보와 컴퓨팅 자원을 구성원들 간에서 서로 공유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공중 인터넷에 접속할 때는 항상 방화벽 서버를 통과하게 해서 조직 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서 보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부여해서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인터넷에 누가 접속했지만 이건 우리 안에 인트라넷이니까 이 안에서만 써서 사용자의 접근을 방지하게 되어 있고요. 엑스트라넷이라고 표현인데 요즘 잘 안 쓰는 뭐 표현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고객이나 협력사, 공급사 같은 외부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이제 외부적 엑스트라넷이라고 하고 공통된 관심과 이익,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협동하는 특정 집단의 통신 채널입니다. 그래서 방화벽 바깥에 존재하는 해당 조직과 관련된 집단의 조직 통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인터넷이 있고 방화벽 넘어서 가는 그래서 이 안에 허가된 사람만 쓸 수가 있고 뭐 외부 뭐 TCP/IP나 인터넷이나 통해서 뭐 공급회사 이런 조직이 있지만 서플라이 체인처럼 공급회사, 뭐 협력회사, 뭐 고객들이 이렇게 이것들이 이 안에 쓰는 좀 방화벽 안에 있는 것이 인트라넷, 방화벽 넘어서 가는 것이 익스트라넷. 이건 뭐 요즘 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P2P 네트워크 할 때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이제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정의는 기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 위에 구성된 또 다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네트워크 위에 별도의 노드들과 논리적 링크들로 구성해서 이루어진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피지컬 혹은 로지컬하게 존재하는 토폴로지 위에 가상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또다시 다른 필요에 의해 논리적인 토폴로지를 재구성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며 또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하는 네트워크. 그래서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특징은 물리적이 아닌 논리적 네트워크죠. 가상 네트워크다. 여기서 실제 여기에 다른 물리적 네트워크가 있어요. 물리적 네트워크 위에 그 위에 논리적
가상 네트워크다. 오버레이 네트워크. 그래서 기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 위에 다른 네트워크, 이게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가장 그래서 이쪽 가상 네트워크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물리적 네트워크 위에 있는 또 다른 네트워크, 가상의 네트워크, 기존 네트워크 위에 별도의 노드들과 네, 논리적 링크들로 구성해서 이루어진 가상 네트워크. 그래서 여기 노드들, 실제 물리적 노드가 있어요. 네, 위에서 가상 네트워크죠. 이 안에서 다른 다 노드를 쓰는 게 여기서 이 위에서 별도의 노드들과 논리적 링크들을 구성해서 만들어진 가상 네트워크. 그래서 P2P 네트워크인 저희가 이제 이런 가상 네트워크, 오버레이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스트럭처더 오버레이 이쪽에 인터널 레이어 위에 구조화된 오버레이 레이어 위에서 시멘틱 미디어션 레이어인 이렇게 오버레이 네트워크 구조화된 오버레이가 있고 이렇게 비구조화된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P2P 시스템과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대한 거는 비트토렌트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고 여러 가지 뭐 랩스터 이런 것들 많이 썼었죠. 클라이언트 서버 파라다임에서는 이렇게 전체 뭐 확장성 하는 부분이 이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연결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고 이 서버가 죽으면 다 죽죠. 이거 싱글 포인트 페일러가 있고 뭐 이쪽 어드민이 필요하고 굉장히 네트워크 엣지 단위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에서 이런 P2P 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P2P에 대한 정의는 뭐 P2P is any 분산 네트워크 아키텍처고 그래서 거기서 리소스에 대한 것들을 가용한 리소스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센트럴한 부분이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피어는 서플라이어이자 컨슈머, 클라이언트도 되고 서버도 된다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같이 클라이언트 되기도 하고 서버도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그래서 뭐 분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고 커뮤니케이션 파라다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루절리 커플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오토노머스한 디바이스로 되어 있고요. 이 디바이스는 전체 세미 인버트한 그래서 전체 어떤 일반적인 룰일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자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키 업스트랙션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오버레이 네트워크이다라고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보죠. 물리적 네트워크에 있는 가상 네트워크를 말씀하죠. 그런 거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오버레이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P2P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이제 이런 파이어월 같은 TCP/IP 네트워크가 있죠. 이제 언더레이 네트워크 실제 물리적 네트워크입니다. 이거 TCP/IP 네트워크, TCP/IP 네트워크, 릴레이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이 물리적 네트워크 위에 있는 가상의 네트워크죠. 여기 있는 노드들과 링크들이 있는 논리적 가상의 네트워크죠. 여기서 서비스들이 이렇게 A, B, C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eer, identify, peer ID죠. 이 여기서 있는 것들이 여기 물리적 언더레이 네트워크 위에 있는 하나의 가상의 네트워크가 오버레이 네트워크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프로바이드 서비스 모델에 대한 TCP/IP 네트워크에서 노드 위에 있는 오버레이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서비스 모델이 있고 어떻게 노드가 인터랙트하는 게 있고 deal with 어드레싱에 대한 라우팅들이 있죠. 네트워크 있죠.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built on top of one or more existing 기존 네트워크 위에 이제 놓은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레이저 그러니까 추상화되는 거나 인터랙션,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된 부분 이쪽에 이제 각각에 대한 서비스 모델들이 이렇게 있고 실제 물리적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는 on the top of 기존의 네트워크 위에 있는 가상의 네트워크, 오버레이 네트워크입니다. 오버레이 네트워크의 장점은 전체 기존에 있던 어큐먼트를 뭐 하실 필요 없고 기존에 있던 뭐
소프트웨어나 프로토콜을 이제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 사용하는 거니까 새로운 레이어를 넣고 부트스트랩하기 쉽고 모든 노드는 이제 설정해야 된다. 단점이 있죠. 이제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스택에서 하는 오버헤드가 있고, 그리고 복잡하죠. 컴플렉시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그 레이어가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거기다 복잡성이 많죠. 그리고 사실은 전체적인 미스리딩 비해 어쨌든 것들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이것들이 행동에 대해서 다 통제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리던던시가 또 발생하고, 그래서 일단 기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퀄리티 있는 부분을 하기, QoS를 또 완전히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각각의 에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 스터디에서 부분 이런 자료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각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가 나와 있는지, P2P에 대한 제너럴 PT에서 각각에 대해서 프로토콜 클래스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옛날 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또 이제 크리티컬 리퀘어먼트에 대한 오버레이어들이 있어서요. 요거는 잠깐 저희가 그에 대한 진행을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계속 얘기를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크리티컬 리퀘어먼트 포 오버레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efficient 매핑이죠. 여기 이제 IP 네트워크가 있죠. 이게 IP 네트워크가 있고 어떻게 하면 오버레이 내에서 크리티컬 리퀘어먼트 포 오버레이에 대한 뭐죠? 첫 번째는 efficient는 매핑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헤테로지니어스, 따라 이 이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헤테로지니어스 할 수 있을지, 로드 밸런싱에 대한 부분 리퀘어먼트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 노드가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이니까 그 뭔가 폴트 토러런스, 뭔가 장애 발생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거냐, 확장성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크리티컬 화면을 크게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리퀘어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건 뭐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게 진짜 기본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는 부분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이슈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리퀘어먼트에 대한 포오버레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퍼티스 오브 P2P 네트워크에 대한 아이디얼 네트워크 캐릭터스틱에 대한 제너럴 스몰 네트워크 다이메스터 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스몰 어버리지에 대한 부분, 스몰 로드에 대한 부분, 하이 커넥티비티를 할지, 그리고 로드 밸런싱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했을지, 시메트리가 어떻게 했을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 처리할 게 복잡도가 높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거를 현실적인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봤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이걸 처리를 했을 때 현실적으로 오버레이 네트워크인데 사실은 요즘에 네트워크 성능이 좋아져서 이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서로 이제 고려됐건 그러니까 오버레이를 디자인할 때 어떤 게 뭐 타임과 스테이프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이제 로컬 인포메이션과 그것들이 얼만큼 복제되는,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뭐 타임과 스페이스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큐리티와 프라이버시, 풀리 로그 오퍼레이션 할 거냐, 아니면 토털리 그냥 이거는 추적 가능하지 않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시큐리티 프라이버시가 있고, 또 에피션시와 컴플리니스에서 완벽하게 키베이스 매칭할 거냐, 그냥 전체 이 범위만 할 거냐, 그리고 스코프와 네트워크 로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에 대한
리퀘스트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냥 이것들은 설치하는 부분, 스코프와 네트워크 부분, 에피버시와 오토노미라고 해서 이거를 하이러키하게 할 거냐, 이제 아니 이거를 그냥 약간 이제 뭐 완벽한 탈중화가 아니라 약간 계층 구조를 줘서 효과성을 높일지 그냥 자율적으로 할지 퓨어하게 할 거냐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할 때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이나 뭐 로우 메인터넌스 오버헤드 할 거냐, 이거를 결정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 확률적으로 처리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할 때 이제 이거는 뭐 비즈니스 상황 아니면 전체적인 기술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디자인 메커니즘에 대한 P2P 오버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토폴로지의 스트럭처, 그러니까 이걸 루즈리 스트럭처 할 거냐, 타이트하게 구조화를 할 거냐, 그리고 인덱싱 스킴을 분산 해시 테이블 DHT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기술적인 분산된 해시 테이블 개념으로 할 거냐, 캐시, 블룸 필터를 쓸 거냐. 블룸 필터는 이더리움 내에서 많이 썼는 부분에서 블룸 필터 하는 부분 있죠.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 인덱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블룸 필터, 뭐 캐시, DHT, 해시 테이블 쓸 거냐, 이런 인덱싱 스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은 뭐 플로딩, 뭐 랜덤 워크, DHT 다이렉트, 클러스터링에 대한 부분들도 뭐 군집할 때 그룹 오브 인터넷을 할 거냐, 네트워크에 대한 확률적으로 할 거냐, 뭐 룰과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뭐 레퓨테이션, 트러스트, 뭐 레이트 베이스로 할 거냐, 룰은 서비스냐, 아니면 오퍼레이션 베이스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뭐 상위 랩에서 이제 그 코어 단에서 이런 P2P를 할 때 이런 디자인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네트워크 디자인 어프로치에 대한 부분들은 클라이언트 서버는 뭐 서버 is the central entity and only provide the service에 대한 부분이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서버에서 이제 제공되고 서버가 가장 높은 성능을 갖게 되고 클라이언트들 사실은 굉장히 뭐 저성능의 시스템도 가능해요. 대표적인 게 월드와이드 부분이고, 피어투피어는 리소스 자원들이 뭐 피어들 간에 공유가 되고 있는 거고, 다른 피어들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피어가 프로바이더 리퀘스트, 그러니까 이건 뭐 클라이언트 되고 서버도 되는 그런 게 기본적인 피어투피어 부분이고, 피어투피어도 이제 이렇게 언스트럭처 비구조적인 P2P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럭처 P2P가 있다. 그래서 언스트럭처 P2P는 뭐 센트럴라이즈 P2P라고 해서 뭐 모든 피처가 올 피어인데 센트럴 약간 중앙화된 P2P, 센트럴 엔티티가 있어서 센트럴 엔티티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래서 센트럴 엔티티가 전체 인덱스나 그룹 데이터베이스에서 랩스터가 이제 이런 일 섞여져 있고요. 퓨어 P2P는 모든 P2P에 대한 기억들이고, 어떤 터미널 엔티티도 이제 전체 뭐 펑셔널리티, 어떤 기능에 대한 손세 없이 이제 제거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노 센트럴 엔티티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센트럴 P2P는 중간에 인덱스나 그룹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게 있었던 그런 게 아예 없는. 프리넷이 이 하나의 퓨어 P2P의 예가 되고요. 하이브리드는 모든 것 위에 있는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지만 어떤 터미널 엔티티가 이제 이것도 전체 기능에 대한 뭐 손실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러니까 다이나믹 센트럴 엔티티가 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중간에, 그러니까 중간 동적으로 그런 거 처리할 수 있는 뭐 동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하이브리드 P2P. 구조화된 P2P는 아까 딜트 해시 테이블에 대한 베이스로 해서 모든 위에 있는 것들도 있고, 똑같이 이것도 이제 모든 기능의 손실 없이 없이 이제 제거될 수 있는데, 이거는 no central entity다. 중앙에 된 게 전혀 없이 connection is in the overlay are 픽스 되는 부분이고, 디스피서 인덱싱 컨텍스트나 그렇게 코드나 캔 부분에서 분산된 해시 테이블 베이스로 DHT 안정을 해서, 최근에 이제 과기부 예타 사업할 때도 이제 이런 블록체인 대규모
네트워크를 대규모 온체인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DHT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선 요 분산된 해시 테이블 베이스로 하는 부분들이 약간 구조화된 P2P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컴포넌트 오브 P2P 오버레이에 대한 부분, 약간 요소로 봤을 때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킴이 있어요. 노드, 리소스, 서비스, 클러스터에 대한 아이덴티피케이션 스킴이 있고 라우팅 테이블이 있습니다. 아까 라우터에서 라우팅 테이블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대한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뭐 전체적인 엔트리에 대한 선택, 복잡도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이 있고 인덱싱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할지, 캐시할지, 완벽하게 할지, 시멘틱한 지원을 할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은 리커시브하게 반복적으로 할지, 이터레이티브 그러니까 리커시브하게 하느냐, 인터레이티브하게 하느냐. 이거는 반복인데 이건 전체적인 순환적인 반복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반복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P2P 코어 펑셔널리티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레스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 없이 커넥티비티가 가능해야 되고 좀 다이나믹해야겠죠. 다이나믹 네트워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쉐어링 오브 서비스 앤 리소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매니지먼트 오브 쉐어드 리코스에 대한 부분들이 쉐어드된 리코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로드 밸런싱, 그리고 finding shared service and resource. 어떻게 공유된 서비스 어디 있는지를 또 그걸 알아내는 것들이 또 중요하죠. 서버에만 다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리트리베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이거를 찾을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에센셜 챌린지 in most P2P 시스템에 대해서는 로케이션 오브 데이터 아이템 어몽 시스템 디스플레이, 분산된 내에서 어디 찾을지.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프로바이더에 의해서 그 아이템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how does request to find the actual location of item, 실질적인 로케이션을 어떻게 내가 찾아낼지. 그러니까 전체 로케이션 오브 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챌린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확장성이 있습니다. Keep the complex for communication storage scalable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고, 로보티스에는 리절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실패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이것들을 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리트리버럴이 있습니다. P2P가 언제 이게 좀 유용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P2P 패러다임은 어떤 걸 제공하느냐, 그러니까 스케일러블 민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하고 있고, 진짜 기존에 제가 뭐 새로 막 장비를 인프라스트럭처 없이도 뭐 분산 시스템의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가능하고, 점차적으로 디플로이벌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증가분에 대한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구글 센터를 예상해 보시면 거기 많은 X8 장비가 있는데 그냥 X8 장비가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그냥 버립니다. 그걸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산 시스템 통해서 폴드 토러런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서십 민스 for sharing 아이디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가능하게 대한 부분이 있고, utilize spare and end node resource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 블레싱보다 언제 좀 이게 좀 쓸 때 안 좋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약간 좀 이게 완전 디스플레인이 완벽하게 뭐 서비스에 대한 프로바이드에 대한 걸 완벽하게 좀 제공해야 돼라고 했을 때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 스몰 스케일 네트워크 유지 케이스 이것들이 뭐 너무 작게 했을 때 하는 거고, 뭐 약간 unreliable end node, 이게 좀 엔드 노드가 이렇게 좀 신뢰성이 떨어져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complete authentication, 정말 이거는 완벽하게 이거는 인증, 허가, 뭐 인가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라고 했던 게 좀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좀 하기 어려운 부분. 그래서 이런
뭐 카피라이트에 대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P2P 네트워크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